지점장님, 수진이가 3년간 저한테서 7천만 원을 받아갔는데 68세 김영자 할머니가 신협 지점장실에 나타났습니다. 그 지점장은 바로 며느리 수진의 친정 아버지였습니다. 네. 그게 무슨, 지점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여기 은행거래 내역서예요. 매달 200만 원씩 36개월. 그런데 손주는 못 보게 하고 개인 용돈으로 썼더라고요. 주변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3년간 매달 200만 원, 총 7,200만 원을 받아간 며느리. 하지만 손주는 겨우 몇 번만 보여주고 핑계만 대왔습니다. 과연 이 할머니는 어떻게 이런 완벽한 복수를 계획했을까요? 그리고 며느리와 그 가족은 어떤 대가를 치렀을까요? 오늘은 68세 김영자 할머니의 치밀하고도 통쾌한 복수 이야기입니다. 3년 전 첫 손주 지훈이가 태어났을 때 영자 할머니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저희도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며느리 수지는 그때만 해도 순한 양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출산 한 달 후 첫 번째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지훈이 용품비가 너무 부담되네요. 200만 원 정도면. 할머니는 아무 생각 없이 200만 원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손주를 보러 가겠다고 하니까 핑계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지훈이가 아직 어려서 외부 접촉을 피하라고 의사 선생님이. 외부라니? 내가 할머니인데 할머니는 그때 처음으로 의심을 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돈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손주 보는 건 못하게 하네. 사실 할머니는 그동안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결혼 준비할 때도 너무 사치스러웠고 신혼집도 과분하게 꾸미더라고요. 수진이는 돈에 대한 감각이 좀 없는 것 같아. 아들에게 얘기했지만 아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죠.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이해해달라. 그때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아, 이 며느리는 돈을 쉽게 생각하는구나. 두 번째 달에도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분유값이랑 기저귀 값이 정말 만만치 않네요. 200만 원만. 할머니는 이번에도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조그만 수첩을 꺼내서 기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2차 송금 200만 원. 분유, 기저귀 명목. 손주 면회 요청 거부. 아기 감기 염려 핑계. 할머니의 계획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실 할머니는 젊었을 때 회계 업무를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숫자와 기록에 대한 감각이 남달랐죠. 수진아, 그런데 분유값이 얼마나 나와? 한 달에 50만 원 정도요. 할머니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분유가 50만 원이면 기저귀랑 합쳐도 100만 원이면 충분한데 왜 200만 원을 달라고 하지? 할머니는 점점 더 체계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지훈이 예방접종비가 200만 원. 할머니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예방접종이 200만 원? 그날 저녁 조용히 소아과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예방접종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문의드리고 싶어서요. 기본 예방접종은 15만 원 정도이고 선택 접종까지 해도 50만 원 내외입니다. 할머니는 확신했습니다. 며느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며느리의 SNS도 체크하기 시작했죠. 아들에게 물어봐서 수진의 인스타그램을 찾았습니다. 신상 명품 가방 사진, 비싼 화장품들. 아, 내 돈으로 이런 걸 사는구나. 할머니는 이 모든 사진들을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휴대폰 사용법을 아들에게 배워가면서 말이죠. 1년이 지났습니다. 할머니가 손주를 본 총 횟수 8번 평균 한 달에 한 번도 안 됨. 며느리가 받아간 돈 2,400만 원. 할머니는 이제 며느리의 패턴을 완전히 파악했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에 전화가 와서 200만 원을 요구하고 그 다음 주에
손주를 보러 가겠다고 하면 반드시 핑계를 댄다는 것을. 어머니, 지훈이가 요즘 낯가림이 심해서. 어머니, 지훈이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어머니, 오늘은 지훈이가 잠들어서. 핑계는 매번 달랐지만 결과는 항상 같았습니다. 손주를 볼 수 없다는 것. 할머니는 더 과감한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수진아, 지훈이 보고 싶은데 내일 갈 수 있을까? 어머니, 내일은 지훈이가 예방접종 받으러.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이번에는 돈 얘기를 안 했는데도 못 보게 하더군요. 그런데 3일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지훈이 병원비가 200만 원. 할머니는 바로 돈을 보내준 후 즉시 며느리 SNS를 확인했습니다. 2일 후 예상한 대로 새로운 포스팅이 올라왔습니다. 새로 산 가방 너무 마음에 들어요. 해시태그 샤넬 해시태그 신상. 할머니는 그 포스팅을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지훈이 아프다며 200만 원 요구 이틀 후 샤넬 가방 구매 인증. 할머니는 이때부터 더욱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거짓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돈으로 사치품을 사면서도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인연은 정말 뻔뻔하구나. 그럼 나도 더 치밀하게 준비해야겠어. 2년째가 되자 며느리는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어머니, 지훈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해서 입학금이랑 준비물비가 300만 원. 할머니는 돈을 보내준 후 직접 그 어린이집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입학금은 50만 원이고 월 보육료는 30만 원, 준비물비는 10만 원 정도입니다. 90만 원이면 될 일을 300만 원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며느리는 이제 손주를 보는 것도 더욱 교묘하게 막았습니다. 어머니, 지훈이가 어린이집 적응 기간이라 낯선 사람 보면 울어요. 낯선 사람? 내가 할머니인데. 자주 못 봐서 아직 어머니를 잘 기억 못하는 것 같아요. 할머니의 마음은 정말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자주 못 본다고. 그럼 자주 보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인연이 정말. 어느 날 할머니가 갑자기 며느리 집에 찾아갔을 때 집안에는 아기용품보다 며느리의 명품들이 더 눈에 띄었습니다. 수진아, 가방이 참 많네. 이 샤넬은 언제 샀어?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 이건 친구가 선물로. 친구가 샤넬을 선물로? 참 좋은 친구네. 할머니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거짓말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날 할머니는 며느리 집을 둘러보면서 더 많은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값비싼 화장품들, 명품 신발들, 심지어 고급 공기청정기까지. 지훈이 용품비라고 받은 돈으로 이런 걸 다 샀구나. 할머니는 집에 돌아와서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집에서 본 명품들의 목록까지 말이에요. 3년째가 되자 며느리의 요구는 더욱 뻔뻔해졌습니다. 어머니, 지훈이가 영어 유치원에 다니려고 하는데 입학금이랑 학비가 500만 원. 할머니는 영어 유치원들을 알아봤습니다. 가장 비싼 곳도 300만 원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SNS에 지훈이가 일반 유치원에 다니는 사진이 올라온 것입니다. 영어 유치원 학비 500만 원이라고 하더니 일반 유치원에 보내고 있네. 할머니는 이제 완전히 확신했습니다. 며느리가 체계적으로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가 백화점에서 우연히 목격한 장면. 며느리 수진이 친구들과 함께 백화점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근처 테이블에 앉아서 휴대폰 녹음을 켰습니다. 요즘 시어머니가 매달 용돈 주셔서 진짜 편해. 애 핑계 대면 뭐든 줘. 100만 원씩. 완전 쉬운 돈이지? 며느리 시어머니가 손주 보고 싶다고 하는데 귀찮잖아. 돈만 받으면 되는 거지 뭘. 핑계야, 핑계. 애가 아프다. 감기 걸렸다.
별의별 핑계 다 대지. 친구이 3년간 얼마나 받은 것 같아? 거의 7천만 원 넘을걸? 진짜. 그 정도나? 와, 대박이다. 시어머니가 워낙 손주 바보라서 손주 얘기만 나오면 지갑이 열려. 그런데 진짜 안 보여줘도 되는 거야? 뭘 가끔 한 번씩 보여주면 되지. 자주 보여주면 뭔가 의심할 수도 있고. 할머니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3년간의 모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시원했습니다. 드디어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확인했으니까요. 좋아.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어. 복수할 시간이야. 그날 밤 할머니는 3년간 모아온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36개월간의 송금 내역서, 며느리가 돈을 요구한 날짜와 이유 기록, 며느리 SNS의 명품 인증샷들, 소아과, 어린이집, 유치원 실제 비용 조사 자료, 그리고 오늘 녹음한 결정적 대화 내용. 할머니는 며느리의 약점을 파악했습니다. 며느리의 아버지는 김철수 씨, 55세. 동네 신협이 지점장이었습니다. 지역신문에 신뢰받는 금융인이라는 기사도 나와 있었습니다. 좋아.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이구나. 그럼 체면에 타격을 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겠어. 할머니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며느리만 혼내는 게 아니라 친정 부모님도 함께 창피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딸을 제대로 교육 못 시킨 대가를 치르게 해야지. 할머니는 며느리가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인지 분석했습니다. 첫째, 체면. 둘째, 돈. 셋째, 편안한 생활. 좋아. 이 세 가지를 모두 빼앗아 주자. 다음 날, 할머니는 신협의 근무 패턴을 파악했습니다. 언제가 가장 붐비는지, 직원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시간이 언제인지 말이에요. 그리고 며느리에게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어머니, 지훈이 겨울옷을 새로 사야 해서 200만 원.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200만 원을 보내주었습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 될 테니까요. 마지막 만찬이야. 실컷 써라. 곧 지옥이 시작될 테니까. 할머니는 복수 계획을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실패할 가능성은 1%도 없었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월요일 오후 12시. 신협이 가장 붐비는 시간. 할머니는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신협으로 향했습니다. 지점장님 계신가요? 수진이 어머니예요. 급한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김철수 지점장이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지점장,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사무실로 들어가시죠.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여기서 말할게요. 모든 분들이 들으셔야 할 얘기거든요. 김철수 지점장의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지점장님, 수진이가 3년간 저한테서 7,200만 원을 받아갔어요. 신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고객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기 은행 거래 내역서예요. 매달 200만 원씩, 때로는 300만 원, 500만 원씩. 할머니는 차근차근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문제는요. 수진이가 손주를 핑계로 돈을 받아놓고 개인 용돈으로 썼다는 거예요. 어머님, 그게 사무실에서 얘기하시죠. 아니에요. 여러분도 들으셔야 해요. 금융기관 지점장의 딸이 어떤 사람인지 말이에요. 할머니는 며느리의 SNS 인증샷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지훈이 병원비라고 받은 날 사진을 보세요. 샤넬 가방 인증샷이에요. 할머니 영어 유치원 학비 500만 원이라고 받고는 일반 유치원에 보냈어요. 고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더 있어요. 수진이가 친구들한테 자랑하는 녹음 파일이에요. 할머니가 휴대폰에서 녹음을 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매달 용돈 주셔서 진짜 편해. 애 핑계 대면 뭐든 줘. 완전 쉬운 돈이지? 돈만 받으면 되는 거지 뭘.
핑계야, 핑계. 애가 아프다. 감기 걸렸다. 별의별 핑계 다 대지. 신협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김철수 지점장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일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 갚겠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에요. 3년간 손주를 못 보게 한 걸 돈으로 갚을 수 있나요? 고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니. 지점장님 체면이 완전히. 딸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금융기관 직원 가족이 이런 식으로 사기를 쳐? 할머니는 마지막 한 방을 날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돈을 관리하고 있어요. 믿을 수 있겠어요? 그날 오후 김철수 지점장은 직장에서 조퇴를 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거든요. 지점장님 괜찮으세요? 딸 일로 고생이 많으시네요. 하지만 그들의 말투에는 동정보다는 씁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딸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아, 당장 집에 와. 지금 당장. 30분 후 수진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빠,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너 정말 그런 짓을 했니? 3년간 시어머니한테 7천만 원을 받아갔다며?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빠가 지금 직장에서 어떤 상황인지 아니? 오늘 오후에 시어머니가 우리 신협에 와서 직원들과 고객들 앞에서 모든 걸 폭로했어. 30년간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어. 너 때문에 아빠가 직장에서 얼굴 들고 다닐 수 없다. 김철수는 정말 분통이 터졌습니다. 내가 명품 가방 사는 돈이 어디서 나온 줄 알았어? 시어머니가 손주 용품비라고 주신 돈이었다고? 그러면서 손주는 못 보게 했다고? 너 정말 미친년이야. 아버지가 욕을 하는 걸 처음 본 수진은 그제야 일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이제 와서 너 때문에 우리 가족 체면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어. 내일부터 직장에서 어떤 시선을 받을지 생각해봤어? 그날 밤 수진은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도 늦어. 수진아, 3년간 지켜봤어. 너 정말 못된 년이더라. 처음에는 정말 아기용품 사는 줄 알았어. 하지만 내가 내 돈으로 명품 사고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손주까지 못 보게 하는 걸 보면서 확신했지. 이 년은 가족이 아니라 사기꾼이구나. 할머니는 냉정하게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앞으로 지훈이는 내가 보고 싶을 때 언제든 볼 수 있게 해. 둘째, 다시는 돈 달라는 소리 하지 마. 셋째, 내 친정 아버지가 직장에서 받은 피해에 대해서도 내가 책임져. 넷째, 받은 돈 7,200만 원을 다시 갚아. 일주일 후 김철수 지점장은 7,200만 원을 할머니께 갚았습니다. 돈을 갚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직장에서의 시선이었습니다. 지점장님, 딸 교육 좀 제대로 시키세요. 가정관리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고객 돈을 관리해요? 신뢰가 생명인 금융업에서 이런 일이. 결국 김철수 지점장은 승진은 물론이고 다른 지점으로 발령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더 작은 지점으로, 더 낮은 위치로 말이에요. 며느리 수지는 더욱 비참했습니다. 동네에서 완전히 유명해졌거든요. 시어머니 돈으로 명품 산 며느리. 손주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돈만 받아간 며느리. 3년간 7천만 원 받아간 며느리. 마트에 가도 놀이터에 가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그 며느리래. 정말 뻔뻔하게 생겼네. 나 같으면 얼굴 들고 못 다니겠어. 수지는 외출하기도 부끄러워졌습니다. 아니, 무서워졌습니다. 어디서 누가 자신을 알아볼지 모르니까요. 가장 큰 변화는 가족관계였습니다. 이제 수지는 더 이상 할머니에게 당당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지훈이가 어머니 보고 싶어 해요. 언제든 오세요. 어머니, 지훈이랑 놀이공원 가실까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어머니, 지훈이 용품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사드릴게요. 완전히 입장이 바뀐 것입니다. 할머니는 이제 손주 지훈이를 마음껏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지훈이는 이제 할머니를 잘 기억했습니다. 자주 만나니까요. 지훈아,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까? 저도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3년간 못다 한 할머니와 손주의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할머니는 지훈이를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고생이 이 순간을 위한 거였구나.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할머니는 며느리와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수진아, 정말 궁금한데 왜 그런 짓을 했니? 수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아기용품 사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쉽게 주시니까 욕심이 났어요. 점점 더 많이 쓰게 되고 거짓말도 커지게 되고. 그럼 손주 못 보게 한 거는? 어머니가 자주 오시면 제가 뭘 사는지 다 보실까봐 걱정됐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귀찮기도 했어요. 할머니는 며느리의 솔직함에 오히려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알아도 가족을 이용해서 돈을 받으면서 가족 역할은 안 하는 건 그건 가족이 아니야.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도 처음부터 의심한 건 아니야. 첫 달에 내가 돈 달라고 했을 때는 정말 아기용품 사는 줄 알았어. 하지만 두 번째 달부터 뭔가 이상하다 싶었지. 그럼 왜 계속 주셨어요? 할머니, 내 본성을 확인하고 싶었어.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만약 정말 아기를 위해서였다면 나를 자주 보게 해줬을 거야. 하지만 넌 반대로 했지. 돈만 받고 손주는 숨겼어. 그래서 확신했어. 이 년은 돈이 목적이구나. 3년간 7천만 원이 아까웠냐고? 아니야. 그 돈으로 내 본성을 샀다고 생각해. 그리고 완벽한 증거를 모아서 확실하게 응징했지.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마지막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진아,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아라. 가족한테 거짓말하지 말고 받은 만큼 돌려주는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지훈이한테는 좋은 엄마가 되어라. 지훈이가 커서 엄마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 나는 이제 지켜볼 테니까. 그 후 김영자 할머니는 손주 지훈이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주 2번은 만나고 한 달에 1번은 하루 종일 함께 보내죠. 며느리 수지는 더 이상 돈을 요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할머니께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를 믿고 싶었어요. 첫 손주도 태어났고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지면서 의심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3년간 차근차근 증거를 모았어요. 성급하게 행동하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의심한다는 소리만 들을 테니까요. 매달 200만 원씩 주는 게 아까웠냐고요? 전혀요. 그 돈으로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확인했으니까요. 만약 정말 손주를 위해서였다면 기꺼이 계속 도와줬을 거예요. 하지만 개인 용돈으로 쓰면서 손주까지 못 보게 한다면 그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죠. 특히 친정아버지 직장에서 폭로한 거는 정말 통쾌했어요.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들한테는 사회적 응징이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지금도 김 지점장은 다른 지점으로 발령받아서 고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며느리는 동네에서 완전히 유명해졌고요. 이제 며느리는 저한테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자신의 잘못을 모두가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손주 지훈이를 마음껏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3년간 못 본 시간이 아깝지만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으니까 만족해요. 여러분도
혹시 저와 같은 상황이라면 성급하게 화내지 마세요. 차근차근 증거를 모으고 상대방의 본성을 확실히 파악한 다음에 완벽하게 응징하세요. 그래야 진짜 후회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용당하지 마세요. 진짜 가족이라면 서로를 속이지 않고 받은 만큼 돌려주는 관계여야 해요.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면서 가족 역할은 하지 않는 사람은 가족이 아니에요. 특히 손주를 핑계로 돈을 받으면서 정작 손주를 보여주지 않는 건 정말 악질적인 행동이에요. 저는 3년간 참고 기다렸지만 그 결과 완벽한 복수를 할 수 있었어요. 인내심을 갖고 치밀하게 준비하면 반드시 정의가 승리합니다. 오늘 이야기도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착한 마음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걸 보여드렸죠. 특히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할머니의 지혜였어요. 성급하게 화내지 않고 3년간 증거를 모아서 완벽하게 응징한 것 말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신다면 오늘 이야기를 참고해 보세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차근차근 준비해서 확실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가족이라면 서로를 이용하지 않고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